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에 포워드 친구가 등장했죠. 야구방망이로 감시를 후드려 패는 인성질의 끝판왕, 바로 타자입니다. 타자는 현재 감시를 뻘쭘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격 스킬을 갖고 있어 유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생존자인데요. 팀원이 한 대 맞으면 이동 속도가 대폭 향상됨과 동시에 빠르게 구출을 지원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생존자 진영의 힘이 북돋아질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꽤나 준수한 원거리 공격 덕분에 카우보이와 포워드를 합쳐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창틀 판자 모션 속도가 빨라 어그로에도 유능하고 공을 희생시켜 위험을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대처 능력, 갖게 되는 상황에서 손쉽게 구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유저분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타자의 풀차징이 맞게 되면 매우 굴욕적이기 때문에 멘탈도 단단히 잡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타자의 조준과 구출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의 손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타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타자의 기본 차징 시스템은 무엇이고 공의 사거리와 넉백과 스턴 시간의 관계,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과 예시를 준비했으니 미리 연습하시거나 대처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타자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크리켓 방망이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게임 한 판당 총 3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홈런 모드에 진입하기 시작하며 갑자기 야구 게임이 시작됩니다. 타자는 한 번 눌러 빠르게 공을 칠 수도 있지만 길게 눌러 풀차징으로 공을 칠 수도 있는데 한 번 눌러 치든 풀차징에서 치든 비교를 해보면 공이 날아간 거리는 똑같습니다. 타자의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정확히 달빛간 공원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며 차징하지 않아도 가볍게 멀리 날아가는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든 간에 공의 거리는 정해져 있다는 얘긴데 그럼 왜 차징을 하는 걸까? 이 차징은 공을 더 멀리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공에 힘을 불어넣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자가 감시를 향해 공을 성공적으로 맞추게 되면 감시는 해당 방향으로 넉백 상태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징을 하면 할수록 감시가 더 뒤로 밀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타자의 풀차징 넉백은 감시가 문워크를 2초 동안 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포워드가 공을 거의 소진해서 부딪혔을 때와 맞먹는 넉백거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최대한 풀차징으로 공을 날리는 게 좋다는 얘긴데 짧게 치든 풀차징에서 치든 거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 번의 터치로 빠르게 공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이용해 감시의 평타 모션을 한번 회피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은 한 번 날려도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날린 공을 다시 회수하지 않고 추가로 공을 날려도 게임 끝까지 바닥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만 할 수 있다면 영구적으로 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타자의 최대 단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타자가 한번 공을 날리면 땅에 떨어져 밝은 빛을 띠므로 보다 공을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타자가 공을 쉽게 회수할 수는 있지만 감시도 타자의 공을 부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감시가 타자의 공에 가까이 다가가면 특정 아이콘이 뜨게 되며 마치 무희의 오르골을 부수듯 잠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써 타자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만 공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긴데 공을 한번 날리게 되면 10초의 쿨타임까지 걸려 자칫 공을 남발할 경우 타자를 사용한 것만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은 대체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타자는 좌우 위아래 쉽게 조준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위아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을 바라보든 공은 일직선으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죠. 지하 감옥에 묶인 생존자를 구출하고 공으로 감시를 넉백시켜 커버하려고 해도 높이차가 있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지하 감옥을 포함한 계단 커버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하 감옥 안쪽으로 더 밀어넣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타자는 이렇게 감시를 길게 넉백시켜 감시와의 거리를 벌려놓는 용도로 이 공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타자는 스턴캐가 아니라 넉백캐라는 겁니다. 공을 한번 사용하면 감시가 부술 수 있어 일회용의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유용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타자가 아무리 힘을 줘서 감시를 날려도 감시가 벽에 부딪힌다면 바로 넉백 상태가 해제되어 사용한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후반에 살펴볼 분노 모드에서는 얘기가 다르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반 상태에서는 되도록 개활지나 열려있는 공간을 향해 감시를 밀어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뒤에 장애물이 있거나 벽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타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남아있죠. 바로 풍선에 묶인 생존자를 구출하는 겁니다. 타자의 공은 탐사원의 자석과 달리 감시를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스턴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태에선 벽궁으로 구출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타자의 공은 감시의 모션을 캔슬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스턴이든 판자를 부수는 모션이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공에 맞기만 하면 바로 캔슬이 돼버립니다. 이를 이용해 야만인 것 같은 구출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포워드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감시가 생존자를 풍선에 묶는 도중에 부딪히게 되면 생존자가 바로 구출이 됩니다. 타자의 경우도 똑같이 감시가 풍선을 묶는 모션 때 공을 던지면 생존자가 딜레이 없이 구출이 되는데요. 게이지를 채워야 하는 야만인과 거리 계산을 필요로 하는 포워드와 달리 타자는 원거리에서 원터치든 풀차징이든 그냥 공을 던지기만 하면 구출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선 굉장히 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풀차징에서 구출한다면 감시와의 거리를 더 벌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개활지를 향해 구출을 시도하셔야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션을 캔슬시키는 특징 덕분에 감시와의 추격에서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광대의 첫 돌진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선의 제행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장장의 뜨끈한 감자나 조각가의 석상, 하스터의 촉수로 공이 막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광대의 돌진도 끊을 수 있다면 박사의 돌진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어림없습니다. 똥 박사는 최강무적이죠. 모션 캔슬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바로 폭발 모드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자가 폭발 모드로 돌입하며 약 20초 동안 공의 능력치가 향상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감시를 향해 공을 날리게 되면 감시는 넉백에 더해 스턴까지 걸리게 됩니다. 탐사원의 자석처럼 장애물과 벽에 부딪히면 스턴이 걸리는 방식이죠. 이 상태에선 풍선을 드는 모션을 포함해 스턴 또한 걸리기 때문에 벽궁으로도 구출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폭발 모드만 쓰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폭발 단계에 돌입한 타자는 공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타격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폭발 상태에서 공을 날리게 되면 다시는 그 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에임이 그려 기회를 상실했다면 공은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가 되는 것이죠. 감시가 일일이 부수러 갈 필요도 없어 큰 손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일반 상태에서의 구출은 공을 안 잃을 수 있다는 희박한 확률, 공을 부수면 부수는 대로 시간은 지체되고 생존자는 아무런 딜레이 없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폭발 상태의 구출은 공이 무조건 하나 사라지게 되고 스턴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을 뿐더러 풍선에 묶여있던 생존자가 발버둥 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생존자가 구출된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저 시간 끌기용이죠. 물론 감시가 풍선을 드는 모션 때 벽궁까지 시켜 스턴까지 먹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공이 무조건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폭발 모드에 진입하면 한 번 던지고 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 아슬아슬하게 한 번 또 던질 수 있어 총 2번 연속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감시가 생존자를 아직 풍선에 묶지 않았다면 일반 구출각을 보시면 되고 감시가 생존자를 풍선에 묶어버린 상황이라면 폭발 모드를 쓰고 구출각을 보시면 됩니다. 넉백거리가 길수록 감시의 스턴 시간도 길어진다고 하는데 공식 설명과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공은 풀차징할수록 스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터치일수록 스턴 시간은 짧기 때문에 폭발 단계에서는 되도록 풀차징으로 날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감시의 넉백거리죠. 개인적인 실험 결과 감시의 넉백거리가 길수록 스턴 시간이 짧고 감시의 넉백거리가 없을수록 스턴 시간이 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긴 넉백거리에 더해 스턴까지 고려해 보일 수 있는 폭발 모드만의 장점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엔 꼭 패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폭발 모드에 진입하면 잠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그로 도중 사용하면 맞게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는 해독 속도 20%의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해독에선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신 구출에 특화된 성격이라는 설정 덕분에 이동 속도에 대한 버프가 있습니다. 타자가 어그로 끌리지 않는 상황에서 18m 이내의 팀원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동 속도가 10초 동안 50% 대폭 증가하게 된다는 건데요. 거의 아드레날린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팀원이 부상 상태라면 계속 넉백시켜 어그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절 상태라면 재빠르게 포지션을 잡아 풍선 견제를 시도할 수 있죠. 감시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확정 구출이기 때문에 타자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발견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사실 이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의 밧줄처럼 공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감시자와의 심리전을 무사히 마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타자의 어그로 부면은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창틀과 판자 모션 속도가 20% 빠르기 때문에 추격 시 불이익은 없으며 첫 어그로에 걸리더라도 공을 대신 희생시켜 위험을 빠져나갈 수 있고 평타도 캔슬시키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무난하게 1인분은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타자가 꽤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감시는 공 헛방을 유도한 뒤 손절할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차징을 하고 걸으면 그냥 걷는 것보다 살짝 느리기 때문에 한 대 맞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타자는 공을 다 사용해도 상자를 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실전에 그닥 유용하지 않은 타자에 관한 재미있는 팁들인데요. 공의 거리는 달빛강 공원 정도로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타자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 거리는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위치에서도 훨씬 멀리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홈런 게임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난이랍시고 달빛강을 향해 공을 던지면 물에 빠집니다. 벽에 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전에선 시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제가 감으셨을 경우 빼고요. 달빛강뿐 아니라 에버슬리핑 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틈새로 빠져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 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타자가 여러 명이면 남의 공을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좋게 말해 공을 공유한다는 얘긴데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최대치는 변하지 않지만 공을 잃어버렸거나 부서짐을 당했다면 주변 타자에게 삥을 뜯어 뺏어올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타자라면 주변 팀원에게 자신의 공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탁구놀이 같은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신규 생존자 타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플레이는 처음인데요. 뉴비 여러분들도 고난이도의 컨트롤 필요 없이 남녀노소 쉽게 감시를 혼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용으로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타자가 4명으로 도배가 된다거나 연합사냥에서 8명의 스포츠 군단이 등장하게 된다면 아주 끔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감시는 흥분 스펠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중섭과 한섭 동시 업데이트였는데 한섭은 일주일 정도 더 미룬 듯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그 한을 푸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캐릭터 공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이.